지금 서해는 침묵 속에 침략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에 태양이 떠오른 평온한 바다 위로 정체불명의 거대 구조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경 양식시설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과 달리 그곳에는 수천 척의 선박이 계류하며 오염물질을 쏟아내고 있고 고성능 레이더가 장착되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 허점을 노려 실효적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어민대피소를 명분으로 인공섬을 만들고 결국 군사 기지화했던 중국의 살라미 전술이 이제 우리 앞바다인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장으로 보이던 이곳은 사실 미중태권 전쟁의 최전선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을 결정지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바다 위에 선을 긋는 행위는 단순한 경계를 넘어 그 바다의 지배권을 확정하는 전쟁과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신들의 해안선이 더 길고 인구가 많다는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서해의 70% 이상을 점유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국제법의 대세는 국가 간 거리를 절반으로 명확히 나누는 중간선 원칙입니다. 과거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40년의 분쟁 끝에 중간선에 합의하며 북극해의 평화를 찾듯 우리 역시 명확한 선 긋기만이 갈등을 종식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중간선을 긋고 상호 간섭 없이 사용하자는 승부수는 우리 장병들이 지켜야 할 국경선을 명확히 하고 주권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실용적 결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살펴보면 서해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서해는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과 텐진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중국 입장에서는 앞마당이 뚫리는 안보 불안의 핵심 지역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가 서해에 위치함에 따라 중국은 서해 구조물을 통해 미군 자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한국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대만 유사시 서해는 미군의 병참 기지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기에 중국이 서해 장악에 집착하는 것이며 대만 침공 시 미군의 발을 묶기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해는 동북아 정세의 복합적인 역학관계가 교차하는 폭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미래 해양경제 전쟁의 관점에서 서해 주도권 상실은 치명적입니다. 기후변화로 열리는 북극 항로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이며 남방 항로와의 연결고리 역시 서해와 난해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서해의 주도권을 뺏긴다면 미래의 대동맥인 북극으로 가는 물류 주도권을 상실하고 국제항로에서 중국의 통행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새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국방력과 반도체, 조선, 배터리, 로봇 분야의 독보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패권국가의 고순도치이자 동북아에서 균형자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힘이 있고 국제 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서해를 갈등의 바다가 아닌 공존과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대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이라는 해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었던 벽난도에서 이름을 딴 벽난도 정신은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경제와 문화 교류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2026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복원은 중국을 적이 아닌 필수 파트너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중국이 동남아에서 보여준 패권적 태도를 서해에서 고수한다면 우리와 미국, 일본과 더욱 밀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중간선 획정이 중국의 안보 우려를 관리하는 데도 유리함을 설득하는 고도의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온 행태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역사적 근거도 없이 바다의 90%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난해구간선의 허구와 어민대피소를 짓겠다며 필리핀의 미스치프, 암초를 점령해 미사일 기지로 탈바꿈시킨 사례는 그들의 탐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양배추 전술이라 불리는 이 하이브리드 전술은
상대방이 전면전을 결심하기 애매한 수준으로 야금야금 영토를 잠식해 나갑니다. 서해의 구조물들이 이와 같은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며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도 잘못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겨누고 있는 창은 바로 산둥반도에 있습니다. 칭다오의 북해함대 사령부와 다롄의 항모건조 조선소는 서해를 자신들의 내로 만들려는 중국의 야심이 집결된 곳입니다. 한반도 전역을 탐지하는 장거리 레이더와 우리 주요 시설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부대들은 산둥반도를 거대한 불치막모로 기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해에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난다면 검은 그림자는 우리의 안방까지 깊숙이 침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역설의 승부수가 있습니다. 서해의 평균 수심은 44m에서 50m로 잠수함에게는 최악의 조건이자 무덤입니다. 반면 최신의 하이브리드 군함과 소나 체계를 갖춘 우리 해군은 적의 은밀한 움직임을 100% 탐지하고 언제든 경멸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백령도와 제주도라는 두 축이 더해집니다. 백령도는 산둥반도의 옆구리를 겨누는 뒤수입니다. 정예해병대가 주둔하며 중국이 위협을 가시화할 경우 비행장과 현무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다면 언제든지 불침 항공모함으로 변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제주해군기지 역시 남방 항로를 수호하고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한 전초기지로서 남방 항로가 위협을 받는다면 전략 자산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한라산에 설치된 고성능 레이더와 미사일은 해양 억제는 물론 강력한 방패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 우리는 백령도와 제주도를 미사일 요새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안보를 위해 중간선을 긋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평화적인 선택임을 인식해야 하여 차관급 해양 경계획정 공식회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 80여 년간 오직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주국방이 조직되고 배치되었지만 이웃나라의 침략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지난 외교적 노력은 성공적으로 작동하였고 개혁과 개방의 산물이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는 기회로 작용되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 공존을 위한 세련되며 평화적인 결단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여 년간 중국과 호혜 평등의 원칙을 지켜왔으며 동북아 평화 유지에 전념해왔습니다. 우리가 한일 간의 설린외교를 통해 동해에서 평화의 바다를 제공하므로 울릉도는 여전히 국제관광섬으로 사랑받고 있고 바다를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령과 제주도 역시 무장된 항공모함이 아닌 아름다운 여행지로 유지되길 기대하며 회담을 통해 진정한 이웃 간의 존중이 식트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한중 양국이 국제법적 표준인 중간선을 명확히 인정한다면 서해는 갈등의 바다가 아닌 공존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당당하고 실용적인 외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온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의 서해바다 주권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이 곧 서해의 100년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